오늘부터 이제 동영상에 좀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올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제목을 정하진 않았는데요. 여전히 이든 아이들이 수학에 관심을 좀 가지고 수에 대한 잠재 역량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역시 많습니다. 여기 GS센터의 신정수 선생님이 상당히 야심찬 계획으로 특강 같은 것들을 진행하시고 있고,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지금 리크루트 중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시고 여건이 된다면 참여하실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근데 그거하고는 좀 별도로 조금은 좀 다른 시리즈를 좀 시작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말하자면 이제 교과서 혹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문제집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학교 수학과는 좀 다른, 말하자면 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흥미있는 주제로서, 과목으로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, 뭐죠, 그런 것들을 조금 시리즈로 만들어서 몇 곡지를 만들면 유용하지 않을까, 그런 고민 중에 제가 뭐 이런 걸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도대체 뭐 12년을 어쨌든 교실 수업에서 수학을 꽤 비중 있게 공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죠. 수학으로 대학을 가고 영어로 직업, 경력을 결정한다. 뭐 그런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. 그게 뭐 상당히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상당한, 실제로 그럴듯하다. 실제로 그런 임팩트가 있다.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.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.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동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그렇죠. 그리고 인도도 그렇습니다. 제가 최근에 뭐 어썸 코리아에서도 인도 수학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인도의 수학 혹은 인도의 어떤 과학기술 뭐 그런 것들과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, 물론 제가 전반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남들이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거의 한 30분 가까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. 말하자면 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, 또 뭐 이렇게 동북아시아만 아니라 남아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. 뭐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수학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, 많은 사람들이 수학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고 있고,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, 이 수학이라는 이 과목 혹은 뭐 학문 체계,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을까? 아이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동기부여만 되면 수학을 아주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, 그걸 통해서 실제로 학교에서의 어떤 학업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나갈 수 있을 텐데, 그걸 도와주는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사실은 수학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걸 갖다 준 과목입니다. 왜냐하면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꼈고요. 또 한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한 때도 있었고요. 그리고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수학을 그래도 전공으로서 맛을 봤다는 것도 의외로 꽤 여기저기서 저한테 보이지 않는 혜택을 나눠주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. 물론 무조건 좋았던 건 아닙니다. 제가 서울대 수학과에서 정말 수학에 관하여 정말 괴물 같은, 이렇게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과제들을 말이야 이렇게 해낸단 말이야.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기가 질린 시기가 있었으니까요.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회고를 해봤더니, 그때 내가 겁만 집어먹지 않고 사실은 조금 특정 분야에 좀 몰입을 했으면 수학자로서의 삶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겠다. 과연 뭐 일가를 이루고 업적을 내고 정말 객관적으로 큰 평가를 받을지는 뭐 사실은 좀 어려웠겠죠. 하지만 어떤 특정 분야로 파고 들어갔다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한 가닥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.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말하자면 학점이나 아니면
외부적인 평가에 쫓기지 않는 입장에서는 수학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재밌고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로서는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나가는 그 브렉트로프라고 그러죠. 브렉트로프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최근에 나이 들어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서적을 읽어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꾸고 또 생각하는 그 방법을 좀 바꾼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수학을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아이들이 수학 안에서 여러 가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목을 좀 교과서와는 다른 수학 이야기. 이 수학이 좀 독특하거든요. 말하자면 모든 과학, 학문 체계보다 굉장히 역사가 긴 셈이에요.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과 공학이라는 것은 의외로 역사가 짧더라고요.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논리학이니 형이상학이니 그런 것들은 상당히 1000년, 2000년, 2000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,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공계 학문들, 자연과학과 공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과 1, 200년 사이에 다 발전한 그런 학문 체계인 것이죠. 어떻게 보면 뉴턴의 고전 역학적인, 그것도 대충 한 250년, 300년 전이잖아요. 그 이후에 사실은 폭발적으로 공학과 과학들이 막 발달하고 그런 것들이 막 다양다기하게 새로운 분파, 새로운 전공들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큰 학문 체계로 자리를 잡은 것이지, 그 예전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. 말하자면 이제 뉴턴 시대 이전에는 과학자라는 게 다 철학자, 아니면 사변가들, 그런 거죠. 사상가 혹은 철학자에 가까운 그런 직업이라고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수학은 역사가 되게 깁니다. 그죠? 유클리드 기하학을 보통 우리가 수학의 시초라고 생각하고, 그 이전에도 어떤 천문학과 관련된 수학적인 이론들이나 체계들이 있긴 있었을 것 같으나, 그래도 그걸 어떤 체계적인 학문의 형태로 만들어낸 건 역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니까요. 그러면 그건 사실 2000년 남짓된 것이고, 그만큼 긴 역사를 가진 공학이나 과학은 없다,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수학 전공자로서 현대 수학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. 말하자면 20세기 들어와서야 지금 우리가 수학 전공자가 돼서 공부하는 수학이 사실 시작되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들어서 수학에 대한 얘기를 여기 우리 GS센터의 수학 멘토들하고 계속 자극을 받아서 얘기를 하고 관련된 책이나 자료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hilber트 이런 사람들,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을 정말 좀 강력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한 셈이죠. 집합론을 만들었던 칸토르, 실베르트는 세계의 난제들을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사실은 아주 다양다기한 현대 수학의 흐름들의 어떤 물꼬를 터준 역할도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수리 논리학이라는 것들도 막 열려지고요.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대수학이나 기하 중에서도 미분기하라든가 편미분 방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20세기 초에 사실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방향성을 갖게 된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적으로 현대 수학 혹은 과학과 맞물려서 수학 체계가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어요. 그 사건들과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면 그게 의외로 우리 이든 아이들한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유발하고 수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어떤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능한 대로 한 꼭지씩 재미있는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? 에피소드랄까? 아니면 주제를 가지고
동영상을 한번 제작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대와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.